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은 뭐냐면은 이제 중국 쪽에서 돈을 풀어줄 거냐, 돈을 풀 수 있겠냐, 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풀 수 있을까? 못 풀까? 그럼 중국 쪽에 돈을 못 푸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한번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중국 왜 돈을 못 풀까? 부채가 많아서?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채가 많다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부채는 갚아야 되는, 이제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는 의무죠. 근데 그 의무를 갖다 없앨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국한 부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우리나라가 원화로 빌렸을 경우에 내가 가서 1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빌렸으면은 빌렸던 걸 갚아야 되는 게 문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국은행이 그걸 사주면은 그 부채 없어집니다. 그죠? 한국은행이 들고 있으니까. 국채는 그런 식으로 갖고 많이 없앴죠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채를 인수를 하고 인수를 하면 되겠죠. 어떤 식으로 인수하는 건 이제 각자 이제 그 정치적인 이제 합의를 좀 해야 되고 인수를 하고 그걸 다시 국채를 발행을 해갖고 메꾸는데 그 국채를 한국에 사주는 형태를 취하면은 부채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 시장에 존재하는 부채를. 그렇게 되면 보통은 그걸 통합팽창이라고 말을 하죠. 돈을 찍어서 이제 막아주는 거죠. 전쟁 시에 군수물자, 그러니까 전쟁에 필요한 뭐 탱크라던가 총알을 만들 때 돈이 필요하니까 중앙에 찍어가지고 국채를 매입해주는 형식.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냥 돈 찍어갖고 쓰는 거죠. 그렇게 형식이 이제 이 형식이 되는데요. 이 형식을 쓰면 안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그거 쓰면 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다고 저희가 알고 있었고 나라가 망한다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이제 말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 머니 그로스 앤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중국의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찍어서 M1을 빵빵빵빵 M1을 현금이라고 봅시다. 이제 M1입니다. 파란 거 M1인데 돈을 찍어서 빵빵빵빵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요 돈 쓰는 거 맞춰가지고 물가가 올라갑니다. 이때 몇 프로가였죠? 7% 8% 올라갔었죠. 그렇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물가 안 올라갔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이제 물가 반응했었죠. 반응했었고 반응했었는데 이때도 반응 안 합니다.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오히려 떨어집니다. 지금 뭡니까? 돈 찍어 갖고 써도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돈을 찍어갖고 쓰면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중국도 뭐 유럽이나 미국은 유럽, 일본, 미국 다 문제 없습니다. 지금 다 문제 없으니까 막 찍어갖고 막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안 올라가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돈이 왜 부족해? 저기 물가가 아니지. 저기 막 뭐 이것저것 다 올라가는데 집값도 올라가고 주식값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실업이 문제인 거죠. 실업. 싫어. 사람들 굶어 죽으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일자리 잃고. 중요한 건 그거지. 뭐 재산값 올라가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거기다 세금만 때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바라보는 입장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입장을 다르게 보셔야 돼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최종 무력 집단은 국가고요. 그 무력 집단은 누구에게든 간에 자산을 뺏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세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무슨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미국이 2차 기전 때 세금이 80%? 소득세 80%, 그러니까 소득의 80% 정도 뺏어갈 수 있었습니다. 최고 소득에.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만약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은. 합의를 좀 만들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거 이제 하기 나름이겠고. 근데 문제는 돈을 찍어 쓰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그 첫 번째 문제고. 이제 물가 문제는 해결됐고요. 뭐 돈을 쓰지 못할 거란 두 번째 문제는 뭐죠? 두 번째 이유는 환율입니다. 환율. 환율이 이제 박살이 납니다. 기축통화국 미국 외에는 거의 모든 나라가 돈을 찍어 막 쓰게 되면은 환율이 박살이 나고 돈이 이제 헛개비가 돼버려요. 돈이 헛개비가 된다. 여기가 이제 헛개비라는 얘기고 여기 이제 저기 돈이 세지는 겁니다. 여기 지금 5.8위안, 1달러당 5.8위안인데요. 여기 이제 12월 17일까지, 어제까지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된 겁니다. 이때 뭡니까? 네,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저희로 치면 1,500원 쪽으로 가는 거고, 지금 저희가 1,000원 쪽으로 막 내려가고 나라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죠. 왜냐면 이제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또 팔아도 돈을 덜 벌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한참 이제 한동안 공부했던 게 있습니다. 뭐죠? 환율 조작국. 그 뭐죠? 니네 미국 애들이 손가락질했죠. 저 자식들 짱깨 새끼들하고 한국 나쁜 놈의 새끼들 맨날 저 새끼들 저거 환율을 갖다가 조작해가지고 1,500원 쪽 밀어붙여가지고 물건 싸게 만들어갖고 니들이 공장 사고 돌려고 파는 바람에 우리 애들한테 너무 덤핑해갖고 그냥 싸구려로 막 집어 던지는 바람에 우리 공장 다 망했잖아.
우리 일자리 다 뺏어가잖아, 니네가. 정말 나쁜 놈 자식들이라 막 욕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돈 찍어, 임마. 돈 좀 써. 우리 거 좀 물건 좀 사가. 뭐죠? 옛날에 일본한테 요구했던 거죠. 우리 물건 좀 사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이제 윽박지르죠. 이 새끼들 가만 안 둘 거야. 막 그 앞에 전투기 막 날리면서 물건 안 사가면 니네 가만 안 둘 거야. 막 무역전쟁 25% 세금 안 사가 사가라 막 그러면서 뭐죠? 환율 장난치지 말고 막 이러니까 중환이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올라갔죠. 뭐죠? 반대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환이 세지는 겁니다. 저희도 천원적으로 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입하기 좋아지고 수출하기 나빠집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걸 완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정말 수입을 많이 하던가 아니면 돈을 많이 찍으면 됩니다. 국내에서. 일본이 옛날에 했던 짓이죠. 일본한테 하라는 거죠. 돈 풀어! 뭐 이런 거. 돈을 풀면 환이 약세가 됩니다. 경기를 부흥해 니네가 안 해서 내수가 커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돈을 찍었을 때 두 가지 문제. 하나는 물가가 폭등한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하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이 박살난다. 두 개 다 없어요. 지금. 오히려 반대로 돈의 가치가 되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고민해보는 겁니다. 왜 돈을 못 찍어? 그러게요. 돈을 왜 못 찍는다고 할까? 하여튼 못 찍는 이유가 있겠죠. 뭐 그걸 다 칩시다. 그분들은 이제 못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못 찍는다고 생각하는 거고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을 못 찍을 만한 이유도 있겠죠. 맞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문제고, 그러니까 말은 이제 그렇게 해줘야죠. 해줘야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현실적으로는 말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이 물가 부분에서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로 가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뭐죠? 디플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이제 진행이 되죠. 디플레이션. 음, 디플레이션 어디 갔지? 디플레이션 한번 다시 열어보죠. 이거 잘 써먹죠, 저. 한번 가져와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녕 교수님 이제 그런 말씀 하시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 생각이 드는데. 안 가니까, 아까도 누가 이제 글을 썼길래, 제가 그 얘기, 그거에서 글 쓸까 하다 말았는데, 이런 거죠. 폴링 디맨드. 요거죠. 폴링 프라이스 나오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디폴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망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그러고서는 이제 전면적으로 은행의 대출이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고요. 돈을 못 갚고 그다음에 부도가 나고 그런 다음에 대규모 실업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수요가 줄고 이게 또 가격을 밀어내려요. 이게 뺑글뺑글 돈 게 대표적인 게 뭐죠? 일본이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물가에 가면 이게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안녕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안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눈앞에 이게 보이거든요. 자산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자산가격만 올라갔지 아무것도 안 좋아지잖아! 라고 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죠? 우리 그거 개소리인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완벽한 개소리입니다. 그런 거 보시면 큰일 나요. 그거는 걔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냥 걔들이 그냥 듣고 싶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듣고 싶은 이야기. 가격 올라가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그건 인정을 해. 근데 우리가 보는 건 뭐죠? 그게 아니고 산업 생산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산업 생산이. 어디 갔죠? 산업 생산. 중국 PPI, 한국 수출 산업 생산. 이걸 눈앞에 봐도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올라오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다고 말을 해요. 그 돈 푼 덕분에 산업이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얘네만 그러냐? 아닙니다. 당연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수가 돌아갑니다. 쇠값이 계속 올라가죠. 자꾸 내수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소비는 안 늘어나고 시장에서 자꾸 자산가격만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그걸 듣고 싶어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는 현실적인 모습,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뭔가 돌아가고 있어요. 소비에는 가게에서 소비하는 것이 있겠고
그치, 가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는 뭐 라면 사 먹고 옷 사 입고 차 사고 있는 거 가게 소비하겠지만 또 기업에서 소비하는 게 있겠고 또 국가에 소비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 뭐든가 돌아가면 돼요. 써주면은 기업이 살아날 수가 있고 그러면은 고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가 소비할 수 있게 소득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지금 말을 하시는 거로는 이해를 합니다. 가장 생각한 건 뭐죠? 돈을 주면 됩니다. 미국이 돈을 1200달러씩 줬듯이 이번 600달러 준다고 하는데 주는 게 가장 소비를 일으키는 가장 센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하면 뭐 되죠? 빨개 입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중국은 빨개 입가니까 주면 됩니다. 빨갱이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딴 소리 하는 겁니다. 돈을 주면 되지 안 준다는 거죠. 일단 근데 빨갱이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미국은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죠. 또 줘야 돼요. 예? 왜? 소비 살려야 되니까. 돈이 넘어가는 뭔가 그 메커니즘이 고장날 수 있는 겁니다. 고장나면 나는 거죠. 나는데 이 돈 뿌린 거 덕분에 우리는 뭘 보고 있죠? 이런 미친 것들 추첨으로 줘요. 아우 진짜 극강의 자본주의네요. 그것도 운빨로 주네요. 그냥 인간이 많으니까 아니 아이고 그 추첨을 해갖고 줬군요. 그쵸. 십몇 억한테 돈을 주려면 그것도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 십몇 억한테 1원씩만 줘도 십몇 억 그렇네요. 하여튼 추첨을 해서 준다라. 끔찍하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앞에 보시는 건 뭡니까? 차이나 컨테이너 플라이트 인덱스입니다. 중국에서 그 컨테이너도 운임인데요. 이게 넘어갔어요. 안녕하 교수 이 얘기 완전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저렇게 말하면은.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전부 다 함께 돈을 뿌렸고 그 외에서 수요가 늘어났고 돈이 덕분에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그걸 어떻게든 간에 일자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누가 그러세요. 야 서비스업이 망해가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뭐죠? 모든 게 다 해결이 안 됐다고 해서 해결이 아예 안 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실험은 드러나는 거고요. 경기순환에 의해서 항상 이따에는 시험이 들어왔어요. 근데 뭡니까? 다행히 그나마 제조업만이라도 올라왔고 이걸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돈을 미래에 안 뿌릴 거야. 왜 안 뿌리는데? 뿌려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없지 않아요. 제조업이 돌아가고 있고 제조업을 또 이 서비스업이 보강을 한단 말입니다. 누군가는 자동차 운전도 하고 납품할 때 그 검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운전사들 가서 밥도 먹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든 돌아가고 있고 이 돌아만 가면은 이걸 기반으로 딴 거 살려내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병을 없앨 수 있는 약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들도 생각하는 건 뭐죠? 야 어떻게든 간에 이 약을 버티기만 하면 돼?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죠? 조금 있으면 이 얀센에서 약이 나옵니다. 존슨앤존슨에서 또 약이 또 나와요. 이건 한 번 먹으면 끝난대요. 노바테스크 말고 존슨앤존슨이 또 나와요. 미국에서. 그대로 지금 어디 있을 건데요? 너무 흥분하죠?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이놈의 곰탱이는 항상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모시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존슨앤존슨 약이 없어졌네요. 약자리 아까 어디 있었는데 고드만삭스에 나온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 약 내용 뭐냐면 내년에 한 전체 인구의 한 80% 정도가 그러니까 문제 없이 다 나오면 한 80, 전 세계 인구의 한 80% 정도가 맞을 만큼의 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게 생산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나온 mRNA 백신 뭐 이런 거 말고 그 기존에 의약품 체계로 만들어지는 약들이 나온대요. 대규모로. 그래갖고 먹고 뭐 죽을 수도 있겠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한참 이제 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약이 나오면 다 끝나는 거야? 처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끝나진 않겠지. 먹고 또 죽을 거야. 누군가. 죽고 나면 또 난리를 치겠지. 야 이씨 1억 명이 그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니들 다 실험용으로 다 죽을 거냐?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먹을 겁니다. 우리는 안 먹을 수 있겠지만 하루에 3,400명씩 미국에서 죽어갑니다. 여름이면 34,000명, 100일이면 34만 명입니다. 냅둘 거냐? 굶어 죽을 거냐? 아니면 약을 먹을 거냐? 그래서 어쨌든 먹을 거라고 봅니다. 먹고 나면 어쨌든 가나마
해결이 되진 않더라도 잠잠해질 겁니다. 잠잠해지면 경제는 돌아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돌아가야 실업도 좀 어느 정도 찍어 눌러줄 것이고, 경제도 좀 돌아올 것입니다. 오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시다. 중국에 지금 돈을 풀 수 있겠냐, 못 풀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런 말 합니다. 야, 중국이 이미 이제, 뭐랄까요? 탈출을 위한, 이 문제들의 해결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그거? 탈출 계획을 좀 실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갖고, 이번에 부채를 안 늘리는 거 아니냐. 참, 전 이걸 바라보고 있으면 참 궁금합니다. 부채를 안 늘리고 있다. 저기 늘어나는 건 저건 뭐지?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 새끼들 돈만 풀어봐, 니네 환율 장난만 쳐봐 하면서 막 지랄했는데, 지랄했던 이유가 뭡니까? 환율 약세 만들지 말라는 얘기였고, 돈을 풀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막 부들부들 떨었었고, 돈을 안 풀었다고 하는데 소셜 파이낸싱, 그러니까 M1이 뭐라고 안 맞는 거다 싶으시면은 소셜 파이낸싱이 있습니다. 그 사회 총대출이라고 얘기하죠, 얘네 이거.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늘어나고 있어요. 왜 안 늘어난다고 할까? 궁금한 겁니다, 저는. 왜 안 늘어난다고 할까?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뭐 옛날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아.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왜 안 늘어날까?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선행지표가 있어요. 뭐죠? 저는 이제 중국 M1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델 안에서는 M1을 기준으로 따지거든요. M1이 이제 그 수요를 하니까. 중국채 5년물, 10년물, 2년물, 지급준비율, 은행간 금리까지 이제 기간별로 쭉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럼 얘들이 지금 다 폭등을 했을까요? 폭등을 해도 좋습니다. 폭등을 해도 시차가 있어요. 시차가. 이 중에 가장 긴 거는 중국채 10년물이에요. 24개월인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게 조금 올라가고 나면,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유동성 공급할 수 있는 M1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봅시다. 이 10년물이에요. 전에 고점이 어디입니까? 여기였고요. 저점 언제입니까? 여기입니다. 비슷하게 가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9개월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9개월. 그러니까 10년 말까지, 10년 한 중순까지는 어쨌든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됐고, 유동성 공급에 효과가 일어났고 어느 정도 산업이 돌아갔던 거죠. 그 후에 이제 더 폭발을 했는데 저희하고 똑같을 겁니다. 얘들 같이 보고 유동성 고점이 더 끝났겠구나. 그걸 보면서 아마 또 빠져나간 게 아닌가 생각하고 4월이 이때가 아마 이제 유동성 완화에 아마 저점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완화됐던 이제 그 경향성이 존재하니까 이게 조금 더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략 어느 정도. 그러므로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이제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갖고 이게 좀 그 비교한 표인데요. 이거 좀 실시간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뒤에 돈 생기면은 유료자료 사가지고 비교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제 좋습니다. 이게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 따라서 아마 올라갈 겁니다. 시차를 두고 따라가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저는 얘가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이것만 해도 적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이번 달 9.9%가 나왔으니까요. 저희 거 그 자료 있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 이야기를 아직 안 들어봐서 제가 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분들도 전부 다 이제 이유가 있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잘 분석을 하셨겠죠. 근데 저희 모델은 이렇다는 겁니다. 그분들도 그분들의 모델이 있겠고 아마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합리적으로 대중한테 말씀하시니까 합리적으로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도 과거의 경험에 따른 이제 그 모델을 갖고 저희 단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달이 9.98% 약간 10% 정도의 증가를 다가섰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안 늘릴 거니? 안 늘리다니요. 내년 더 많이 늘어나겠죠. 언제까지 최소한? 이때까지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왜죠? 이때 돈이 줄었으니까. 이때 안 늘어났으니까. 이때는 안 늘어났으니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기저효과가 나타나겠죠. 1월, 2월, 3월까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 후엔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줄이지 못할 것이고 옛날처럼 40%씩 안 늘리면 그러면은 안 좋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물가가 이미 발생을 했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돈 푸는 게 답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이라도 아마도 내년에도 유동성을 더 공급하지 않을까. 예. 이 전달 메커니즘이 이때와 같은 전달 메커니즘이 발생하지 않고 이 상태처럼 간다면은 돈을 더 풀어서 시스템의 위협을 좀 정부가 좀 흡수하는 형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뭐 유동성 풀면은 반응하는 거라서 주식도 그렇고 답은 없을 것 같고 시스템 리스크를 갖다 정부가 떠안는 방식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외 현상은 뭐 그다 치고 다시 원점으로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돈이 풀릴까 안 풀릴까 다시 한번 결론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죠. 돈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잘 안 푼다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11월 달까지 저희가 갖고 있는데 9.8% 늘어났거든요. 적지 않은 이제 비율이죠. 거의 10%가 늘어났으니까 10%면은 과거에도 적은 비율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견제를 바꾼 상황 속에서 한 이만큼 푼 거거든요. 이만큼 12%는 요만큼 푼 거거든요. 이만큼 푼 거니까 적지 않은 비율이었고요. 여기서 더 풀 수 있겠느냐? 그건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크게 뭐 리더십 발휘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아마도 조금씩 더 늘리지 않을까 내년 1, 2월까지 3월까지 그리고 와서는 바이든 정부와 아마 어느 정도 교감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좀 합의를 보겠죠. 내가 수요를 좀 이끌어 줄 테니 그 미국도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미국도 수출을 되게 많이 하죠. 미국 경제는 수출이 꽤나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조업이 미국도 거대하니까요. 근데 제조업 음, 미국 수출 제조 규모를 어디 그려오는 게 있을 건데요. 제가 안 났나요? 어디 있을 건데 안 보이네요. 일단 하나 더 올려드릴게요. 미국도 수출 제조업 규모가 되게 거대하거든요. 이제 거대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그 수요를 좀 받아줘야 되는 거죠. 되고 트럼프는 여기 있네요. 1.7조 달러 미국에서 1.7조 달러 정도 수출을 하는데요.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일 많은 교역을 하는 데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이죠. 많이 수출을 하고 싶은데 이거 하려면 중국에서 뭘 사줘야 되는데 사주려면은 중국 정부가 돈을 좀 찍어서 사주는 것이 지금 최선일 것 같고요. 서로에게 아마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중국 정부가 돈을 풀 거냐? 저는 풀어서 수요를 더 일으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안 하겠다라고 걔네가 얘기를 하는데 라고 말을 하신다면은 말을 하든 말든 지금 돈은 풀려나가고 있는데요 이미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여기 10%에서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떨어뜨리기에는 이미 부동산 가격도 한 4.5% 정도밖에 안 올라오죠. 지금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됐거든요. 중국 애들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돼 있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 유동성 주입을 줄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정책 담당자 입장이라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유동성 주입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올해는 늘어났고 선행 지표들 중국 돈이 풀릴 거냐에 대한 선행 지표들도 향후에 조금 더 그러니까 적어도 내년 한 여름까지는 제가 보기 갈 것 같아요. 여름까지는 더 풀릴 것 같고 얘들이 돈을 풀어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시차를 두고서 이제 글로벌리한 수요가 중국 예먼 증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니 시차를 두고 움직이죠. 그것도 역시. 그러니 저는 좀 지켜보면은 재밌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럼 돈 풀지 안 풀지 너는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니? 여기서 말했지만 어떻게 판단할 거니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주간 지표를 뽑고 있죠. 안 풀면 어떻게? 안 풀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안 풀면 얘네가 반응을 할 거예요. 혼자 안 풀지 않아요. 혼자 안 풀지 않고 안 풀면 다른 거 같이 안 풀 거거든요. 얘들이 반응할 겁니다. 얘들이 여기 안에 국가격 들어와 있거든요. 이 국가격 중국 애들 움직이는 거에 반응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 저희 조금 더 봤으면 좋겠어요. 얘하고 얘도 이 두 개가 중국에 좀 많이 반응한 애들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다는 아닌데 얘들이 반응을 합니다. 얘들이 반응하니까 좀 지켜보면서 요거 또 반응 잘합니다. 이머징 애들 요거까지 요 세 가지가 반응을 잘하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 안 풀어 풀면은 쟤들이 좋아질 겁니다.
돈을 풀면도 불구하고 환율이 약화된다는 게 아니고 경기가 부흥이 되면서 더욱더 그쪽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예, 그러면서 더 좋아지는 더 버블로 가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버블이니? 뭐 버블이죠. 버블인데 어쩔 수 없는 버블입니다. 왜? 이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 약이 한 주입되는 데까지 내년 한 5월? 여름? 여름 때 갖고 선진국들이 좀 대충 주입이 좀 완료는 아니고 한 50% 넘어가는 선이 내년 한 여름까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얀센 약이 좀 나와 있는데요. 존슨앤존슨께 약이 나오면서 거기하고 노바티스께 두 가지가 이제 좀 대규모로 기존 설비에서 막 생산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존슨앤존슨께 합격을 받는 시점 그리고 이제 노바티스가 노바티스 옥스포드인가요? 그 전면적으로 이제 뿔리는 시점이 아마 이 뭐랄까요 질병의 전환점 근처로 가는 게 아닐까. 특히 이제 존슨앤존슨은 한 번 맞고 땡이래요. 그 딴 약은 한 번 맞고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더 맞아야 되거든요. 두 번 맞는데 한 달 걸린대요. 근데 존슨앤존슨 한 번 딱 맞고 땡 넘어가는 거라서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좀 기다려 주신다면 내년 여름까지는 선진국들이 이 완화 기조를 좀 벗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윤곽이 통뼈가 아니라면 특히 미국 기준으로 볼 때 그 선진국도 좀 그런데요. 미국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오늘도 되게 많죠. 23만 명, 어제는 25만 명 신규로 걸렸고 여기서 21일 후에 사망자로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도 계속 사망자가 늘어날 겁니다. 프랑스도 사망자가 그 신규 확진자가 줄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걔들이 21일 정도 시차를 두고서 사망자로 넘어가니까 공포가 좀 더해가겠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공포가 대단할 것이라고 보고 그 중간에 좀 기회가 좀 왔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돈을 전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는데 안 풀기 시작하면 여기에 반응이 올 것이고 지금 돈이 잘 풀린다고 반응이 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부의 경기 선행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돈을 잘 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이것저것 돌아가고 30분 정도 이제 녹화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설명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아마 이거 들으시고 안유아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분 하셨던 걸 한번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저 한번 들어보고 그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있다가 6시에 녹화하기 전에 한번 이 박사님과 한번 보고 저희 아들은 이 박사님 그 유튜브를 되게 싫어해요. 왜? 재밌는데 그분 거. 알았어 준기야. 예, 저희 아들이 싫어해요. 예. 혼자 신나게 떠들었더니 지금 30분 했습니다. 응? 그게 뭔지 모르겠다. 혹시 말씀 있으실까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럼 자, 송원님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 방송 제가 한번 들어보고서 다시 이것도 의견을 한번 더 추가해서 말씀 또 드려보겠습니다. 안유아 교수님 건 좀 혹시 보신 분 계시면은 링크 갖고 계시면 링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중국을 추천을 줬다는 얘기는 참 대단하네요. 한국에서 그 추첨으로 옛날에 그 아파트 입주권 줬던 거 생각이 나네요. 예, 보고서 한 번 더 녹화를 하던가 혹시 제가 잘못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수정할 방법 있으면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어, 예, 그래서 여기서 일단 녹화는 멈추도록 중단하도록